네,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목요 온라인 공부 오늘 서장 131회 할 시간인데 오늘 손님이 오셔서 잠시 그 대화를 계속 이어서 하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서장 그 공부 이어서 하겠고요. 또 끝나면 나중에 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오늘 잠깐 소개 좀. 그냥 예. 목소리는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목소리 괜찮. 예. 예, 목소리 좀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시면 돼요. 어떤 얘기? 간단하게 소개, 어디서 오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왔습니다. 네. 네. 그 마음 공부 하신 지가 한 4년, 5년 네, 됐다.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명상을 주로 위주로. 명상하고 책이랑 강의 좀. 책 강의, 그다음에 책은 에카르트 톨레 하고 루이스 헤이. 예. 그다음에 네빌 고다드. 예. 그다음에 시크릿을 깨닫다. 예. 네, 그런 종류. 그 읽으면서 뭔가 이해는 되던가요? 그게? 그냥 외웠어요. 외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방식처럼 예. 이해가 안 되면 쓰거나 예. 이제 붙여거나 아니면 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예. 다른 강의 찾아서 그냥 계속 반복 학습하듯이. 네. 이해는 안 하시고? 가끔 이해가 돼요? 그게? 완전히 처음은 이해가 예. 안 되고요. 이렇게 예. 한 서너 번씩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예. 아 그렇구나 하지. 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학교 공부하듯이 외웠어요? 왜냐면 괴로우니까. 그 읽는 동안에는 괴롭지 않던가요? 그 약간 괴로움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말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현상계나 물질에서 좀 넘어선 영적 세계나 4차원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그야말로 이제 관념에 대한 예.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하니까 기존에 생각했을 때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예.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예. 뭔가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해 주니까 예. 조금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한 4, 5년 됐다고 네, 그 정도 하셨잖아요.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게 소화가 되든가 이해가 되든가요? 외웠던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재밌어서 하다가 또 다시 우울했다가 감정에 이제 막 날뛰고 힘들었다가 또 다시 또 같이 이제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랑 동호회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약간 좀 올라갔다가 또 좀 있으면 또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수행이 잘 돼가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네, 명상이 잘 돼가는 것 같고 공부가 잘 돼가는 것 같고 네. 나는 계속 그 자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좀 답답하자.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그 기간 동안에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리된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정리된 어떤 이해라는 게 생겼어요? 뭔가 이럴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한 거는 네.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네. 이제 끌어당김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참나와 에고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러다가 왜 그러면은 나의 우울이나 나의 수치심, 나의 죄책감, 나의 그 거칠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은 없어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에 또 반대되는 이론들을 찾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인정해줘야 된다. 아, 부정적인 것도 다 어두운 부분도 인정해줘야 다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저의 우울이나 부정적인 걸 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올라가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그 일들을 과하게 하니까 몸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제 몸이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바깥 활동이나 어떤 일 자체를 많이 안 하니까 에너지가 또 충전되고 또 충전되면
사람들 만나고 예. 뭐 에너지를 쏟고 다니다가 예. 갑자기 또 뚝 떨어지면 우울의 상태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은 우울이나 화가 올라와도 인정을 해주니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로잡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어떤 상태인 거고 여러 가지 뭐 시도나 그렇죠. 뭐 어떤 책을 통해서 왜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뭔가 깨달음이 어떤 것일 거다라는 식의 어떤 정리된 생각이나 그런 게 있어요? 생겼어요? 어떨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 앞에는 깨달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깨달음은 나하고 예. 멀리 있는 거고 예. 10년, 20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예. 어떤 영적 능력을 타고난 예. 사람들 예. 그래서 나하고는 깨달음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마음 치유 잘하고 감정 기복 조절 잘하고 그리고 소소하게 끌어당김 잘하고 예. 이 정도로 끌어당김이라는 건 원하는 걸 얻는 거. 그쵸. 예. 예. 뭐 시크릿 유의 그런 맞아 거. 맞아 예.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상 스님 예. 거 이렇게 좀 듣다가 법상 스님의 내용이 예. 깨달음이랑 연기법이랑 예.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거 그런 거 하다가 그 관련돼서 추천 영상들도 예. 보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나는 깨달은 것 같다. 약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깨달았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예. 뭔가 그전하고 말하는 게 다른데 예.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말을 섞으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지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예. 같이 얘기해도 내가 맨날 져. 자기가 지는 네. 거라는 건 내가 알겠어요. 자꾸 지니까 그 사람하고 아, 대화했을 그러면은 때. 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이 뭔지 예. 알고 싶다. 아.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 저렇게 어떤 논리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말을 붙여도 말이 다 되는 거지? 네, 그 상태. 네. 그런 분이 주변에 있어요? 네, 몇 분. 몇 분 계세요? 네.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는 안 해주시던가요?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던가요? 보통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아니면 박수를 치거나 그냥 알아차리거나 그냥 한 자리야. 그냥 모든 것이야. 그냥 모든 것이야. 그냥 한 자리야. 그거 아니야. 네. 분별망상이야. 아니야. 자꾸 물어보면 아니야. 그런 것만 자꾸 하니까 다른 공부는 중간중간 물어보면 그거 괜찮고 그거 맞고 이렇게 그거 빼고 이렇게가 되는데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해서 물어보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 답답하고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단어 나는 누구인가 이 단어와 문장은 머리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답은 못 찾겠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대충 정리를 한다면 처음에는 깨달음이라는 건 나와 상관없이 맞아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아는 듯이 내가 그동안에 보고 들은 지식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안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고 뭔가를 본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라는 생각이 이제는 사라졌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럼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생긴 상태겠네요. 가까이 있는 지인이나 예.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던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분들처럼 뭔가를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는 좀 하셨겠네요. 보면 네, 그쵸. 그분들을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건 말로 할 수 없어. 그게 뭐야라고 하면 뭐 손을 뭐 친다거나 맞아요. 손을 가만히 있는다거나. 그럼 그 우리의 그냥 보통의 일상의 그냥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손을 친다거나 가만히 있는다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할 수 없어. 그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사실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나 이렇게 손뼉을 치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죠? 그쵸. 그럼 요거랑
그분들이 말하는 이거랑 내가 지금 알아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랑 다른 거 같은가요? 제가 끄덕끄덕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기도 한다잖아요. 그게 뭐냐,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야. 네. 그냥 박수를 친다거나, 네. 박수 치는 거나 이거야 하는 거나, 지금 네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럼 좋아요? 그냥 물어보니까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똑같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나 가만히 있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모양으로 보면.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은 똑같이 깨달음을 물었는데 분명히 뭔가 소식이 온 듯한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네. 가만히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모양을 따라가면은 이제 다르죠. 모양을 따라가면 다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박수 친다는 거와 가만히 있는 게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근데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질문에 그런 식의 두 가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다른 말들도 계속해요. 어떤 말? 보통 스님들은 예. 뭐라 그러더라?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아, 예, 좋아요. 뜰 앞에 똥막대기. 잣나무. 똥막대기. 그냥 아무거나 욕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욕도 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예. 네. 그럼 좋아요.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소리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습이기도 하고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 말이기도 하죠.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는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의식으로는 다 다른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미지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 치는 소리와 가만히 있는 거는 우리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스님도 틀린 말은 한 건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 하든가 이거 하든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달라요. 그렇죠? 모양은 다르죠. 근데 같아요. 그럼 어디에서 같을 수 있을까 이게? 일어남? 일어남? 좋아요. 아주 얘기 잘했어요. 일어남. 그럼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이 공간에서 일어남. 공간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이 이미지는 이미지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서. 그럼 공간은 아니네요. 근데 그 공간에 제 네. 마음이랑 몸이랑 같이 있을 테니까 어차피 그 공간에서 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번 맞춰봅시다. 이 공간 맞네요, 그렇죠? 공간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뜰 앞에 잣나무라는 소리도 이 공간 맞네요, 네. 그렇죠? 이미지 뜰 앞에 잣나무 이미지 그려집니까? 네. 네, 어디서 그려지죠?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머릿속은 잘 보세요. 머릿속이라는 거는 소리와 생각과 이미지잖아요. 거기에서 그려지나요? 머릿속, 그러죠. 머릿속 그럼 어떤 식으로 의식이 일어나죠? 머릿속이라는 소리가 있죠. 네. 머릿속이라는 생각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머릿속일 거라는 이미지가 있죠. 네. 그 세 가지 중에 어디에서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일 것이라는 이미지? 이미지? 자, 머릿속이라는 단어가 그냥 머릿속, 머릿속일 것이라는 생각. 생각,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머릿속이라는 생각. 머릿속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일어나는 데가 있죠. 머릿속이라는 생각은 생각이고, 생각은 또 이미지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머릿속이라는 생각과 뜰 앞에 잣나무 이미지가 같은 것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 속에서 이미지가 일어나겠어요? 머릿속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죠. 네.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어. 그거는 생각에 떨어진 거고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머릿속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들어가야지 머릿속이라는 이미지와 그 공간이 펼쳐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이미지가 떠오르고 예. 머릿속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공간이 분리돼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 이미지만 맨 처음에 떠오르고 맨 처음에 떠오르고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그게 떠오르는 거야 하니까 생각이 딱 이렇게 거기서 일어나니까 공간이 또 확 형성되는 것 같죠? 네, 그럼 먼저 일어나는 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네요. 이미지야? 네. 아니요. 머릿속이라는 생각. 생각. 네. 그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것보다는 명령하는 것 같아.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라고 또 믿고 목소리가 있는 것 있어요? 같은. 그 목소리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없고 네. 그냥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렇게 믿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야지 믿잖아요. 그런 내용을. 네. 그런 게 일어나고 있네요.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네. 그 생각이 떠오르는 데가 있잖아요. 머릿속, 그러면 머릿속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죠? 머릿속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머릿속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데가 있잖아요. 네. 있죠? 네. 머릿속. 네. 머릿속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거기에서. 그럼 좋아요. 그 뜰 앞에, 잣나무 알아요? 잣나무? 아, 네. 잣나무 떠오릅니까? 지금 잣나무 그려집니까? 이미지로 제가 그리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서. 네. 거기에서 사실은, 머릿속이라는 생각도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 이미지가 일어나는 데서. 봐요. 집 떠오르죠? 집 현관문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씩만 떠오르는데. 하나씩만?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집중. 그러니까 그 단어를 딱 생각하면 그 단어 하나씩. 한 단어씩이요? 한자씩? 그러니까 나무 하면 나무만 보이고요. 아, 이미지가? 현관문 하면 현관문하고 예. 머릿속이라는 거 하면 머릿속이라고 딱 한정 짓는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는 없는데 네. 머릿속이라는 강력한 믿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인 거고. 우리가 학습된. 어떻게 조사해 봤어요, 그거를? 아니요. 아니죠. 그 어느 순간 내가 알게 받아들인 지식이죠. 그걸 조사해 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더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잣나무가 떠오르죠. 거기에서 대문이 떠오르죠. 현관문이. 머릿속도 거기서 떠오르죠. 모든 이미지는 거기서 떠오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본인이 사는 동네가 이름이 뭐예요? 신흥동. 신흥동? 네. 신흥동 하는 그 소리도 거기서 나오지 않나요? 이미지가 떠오르는 데서? 신흥동? 예. 아닌데 신흥동은 여기서 나오는데. 어디서?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고. 아, 그래요? 그 신흥동이 여기서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거기서 떠오르지 않나요? 신흥동. 응. 신흥동.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하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데는 이제 감이 옵니까? 그 뜰 앞에 잣나무, 현관, 그 다음에 머릿속. 아니면 좋아요. 잣나무 떠오르는 데가 있죠. 잣나무가 떠오르는 데랑
아까 뭐라 그랬지? 잣나무하고 뭐였죠? 현관이요? 현관. 현관이 떠오르는 데랑 다릅니까? 겹쳐서 떠오르진 않죠. 하나씩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림처럼 네. 배열하듯이 이렇게. 이게 근데 일어나는 자리는 똑같지 않나요? 그게? 네, 그 공간. 그렇죠. 거기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잣나무 하고 현관이 겹쳐서 일어나진 않아요. 이게 지나가면 이게 떠오르고, 그렇죠. 이게 지나가면 이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우리는 이걸 겹쳐서 이렇게 드러내질 못해. 그리고 이게 앞에는 잣나무를 생각하더라도 이게 자취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잣나무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아, 이 자리에. 왜냐하면 뒤에 대문이 너무 현관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미지가. 저는 얘기하시면은 나무 예. 옆에 현관문 이렇게 나무 옆에 현관이 있는 게 그냥 통으로 드러나요? 통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만 딱 비춰지는 게 아니고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옆에 집 있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계속 추가되고 그 하나만 있지는 않은데. 아, 계속 얘기하면 그것들이 거기에다가 같이 계속 겹쳐지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그 상들이 그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겹쳐지고, 그러니까 하나씩 떠올라서 앞에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겹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그 통으로 바탕지에 그림 그리듯이 얘기하시면 그냥 나무 그리고 옆에 집 그다음에 현관문 그리고 사람 도화지에 뭔가 이렇게 상이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고 추가돼서 그 공간이 그럼 자각이 됩니까? 공간이야? 그것이 펼쳐지는 공간이. 그냥 제 느낌으로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거기에 저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넣으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나요, 제가? 지금은 이제 내 눈앞이라는 거 하고 그 공간에서 이제 선생님을 넣으면 그 공간 속에 있는 선생님과 지금이 또 별개인가요? 따로 있나요? 따로. 거기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들리죠? 이쪽에서 들려. 그쪽에서 들려. 자, 그럼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이거 어디서 일어나죠? 제 손. 손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이게 먼저죠. 이게 먼저고 손에서 일어나요는 이런 생각이죠. 이거와 별개로. 이러하고 손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이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치 운동선수가 막 달려가서 공을 넣었는데 공을 넣는 게 먼저고 해설하는 사람은 뒤따라가면서 해설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근데 그 속도가 되게 빠른데? 빠르긴 해도. 그래도 이게 일어나야지, 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반사적으로. 빨리, 순간적으로, 자동화된 것처럼. 손에 치고 있으니까 손을 봐. 그거를 감지하고 생각이 확 이 상황을 해석해버리죠. 그쵸?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만 분명히 이게 먼저예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먼저인데 우리는 생각을 믿어버리거든요. 내 손에서 일어난다. 이게 가장 먼저인데. 이 경험이 가장 먼저예요. 그쵸? 최초 경험인데 우리는 내 손에서 일어난다라는 주입된 지식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 어린 아이한테는 그냥 이거는 알아도 내 손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해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린 갓난 애기들은. 그냥 때리면 아야 그냥 즉각적인 반응만 있지 그거에 대한 분별은 없잖아요. 내 손에서 내 손을 누가 때리고 있다라는 그런 해설은 없어요. 애기들한테는. 크면은 가르쳐주면 알아. 이거는 손이고 이렇게 하는 건 네 손을 때려서 아픈 거야 라고 문장을 애한테 가르쳐주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손을 때려서 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믿어버리지
이 최초 경험, 직접적인 경험은 이제 자기 어떤 세계 속에서는 이제 무시를 해버리죠. 이 경험이 없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럼 그 아이한테 발을 때려서 발이 아픈 거야 라고 계속 주입하면 얘는 발을 때려서 아프다라고 해석하지 않을까요? 그걸 믿어버리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죠. 이거 발이라고 그러면 발로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냐면 컵이 있고 컵이라는 글자,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러니까 글자 이름을 붙이는 구조랑 같은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이건 사실 컵이라 해도 되고 사과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름하고는 사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 경험은, 이거는, 이 시각적인 경험은. 근데 우리는 뭘 믿어보? 저건 당연히 컵이지. 이걸 생각을 믿어버리죠. 이거에 대한 해석을. 근데 이게 컵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게 달라지진 않아요. 사과라고 해도 이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항상 먼저거든요. 이게. 존재하는 것? 그것도 생각이죠. 아, 그래요?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냥 이것. 그러니까 근데 그냥 저절로 알죠, 이거. 네. 있잖아, 이거. 네. 저절로 아는 거. 네. 그건 이름 붙이기 전에 먼저 알잖아요. 네. 저절로 알죠. 네. 이거는 죽비를 때린다라는 이름 붙이기 전에 먼저 알잖아요. 귀에서 난다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먼저 알잖아요. 그게 있잖아, 아는 게. 있잖아요. 네. 있거든요. 네. 있죠. 네. 알죠. 네. 알죠. 네. 이거랑 다른 성품입니까? 대상은 다르죠. 대상은 다르잖아요. 어떤 형태를 아는 거와 이 통증을 아는 건 다르거든요. 이 대상은. 그렇죠. 소리와 사물은 다르죠. 아는 건. 근데 이 성품은 다르냐고. 이거. 알아차리는 것 같고. 비추는 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살아있는 게 있거든요. 뭔가 이게 죽으면 이게 아픈 줄 몰라. 그렇죠. 근데 저절로 알죠. 이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저절로 알거든요. 네. 저절로 알죠. 네. 저절로 알죠. 네. 저절로 알지 않나요? 이게 있지 않나요? 여기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걸 우리 이제 안다라는 아는 주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거울과 같은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를 비춰요. 이 모든 대상을 비춰요. 그게 있죠. 거기에서는 모든 게 한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비추고 있지 않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비추고 있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다 온 세상을 다 비추고 있거든요. 사실 나도 비추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제가요? 비추고 있잖아, 지금. 자기 몸뚱아리를.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 몸도. 비추고 있잖아. 이거 대상 아닌가요? 여기서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있잖아요. 이게 비추는 게. 이것도 비추는 거 아닌가? 이거 비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죽비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비춰지는 대상으로서. 이거는 감각을 느낌. 그거 생각이고. 아, 그래요? 이건 생각이 아니거든. 그냥 저절로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생각을 붙여서 이거는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거는 팔을 때려서 아픈 거고,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죽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놓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통으로 다 비춰지고 있잖아요. 소리나 형태나 이미지나 생각이나 나의 몸이나. 지금 저절로 다 비추고 있잖아요. 저도 비추고 있죠. 그렇죠? 본인도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늘, 땅 비추고 있죠. 네. 하늘 비추고 있죠. 네. 소리 비추고 있죠. 이거 있지 않나요? 이거 어렸을 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기서 다 비추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그렇죠? 네. 아기 때 갓난 아기 이거 없을까요? 아니, 알 것 같은데. 응?
알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이 한 물건 쓰면서 우리가 뭐 맘마인 줄 알아보고 뭐 다 알아보는 거 아닌가? 딸랑인 줄 알아보고 뭐 모빌인 줄 알아보고 뭐가 오면은 이게 탁 가까이 되면은 먼저 알아서 눈을 탁 감아버리잖아. 이거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뭐 깜빡하면서 먼저 아는 게 있잖아요. 먼저 아는 게 생각 이전에. 조건 반사. 그것도 생각이고. 아. 이 직접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 생각은 다 그거는 두 번째 2차적인 해설인 거고, 그렇죠? 그냥 먼저 아는 게 있잖아요. 저절로 아는 거. 네. 그거 분명하거든요. 다 이게 통으로 다 비추고 있지 않나요? 온 세상을.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은 성품인데 이 거울엔 대가 없다라는 거는 거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속성은 우리가 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알잖아요. 비추고 있죠, 이걸. 네. 이런 일을. 근데 여기에다가 먼저 생각이 미치기 이전에 먼저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으로 탁 배운 지식으로 탁 규정을 해버리죠. 저 사람이 내 손을 때려서 아파. 이게 문장에 탁 가둬버려요. 그렇죠? 이거는 컵이라는 글자로 가둬버려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귀로 듣는다는 문장으로 가둬버려요. 그냥.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도 주입된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 자동 반사거든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동화된 반응인데 우리는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 생각으로 탁 이거를 탁 묶어가지고 이걸 존재로 만들어버려. 이건 죽비야. 죽었다 깨나도 죽비야. 이건 죽었다 깨나도 컵이야. 근데 단지 여기에서 감각적인 경험 여기서 비춰지고 이 생각이 여기서 비춰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컵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물건인 것 마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시각적인 경험이고 촉각적인 경험이고 이름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거를 하나로 그 온 화합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이걸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한 자리에서 생각, 느낌, 색수상 행시 그거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일단 형태, 그다음에 느낌, 그다음에 생각.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것만 딱 취해요. 다른 건 배제시켜 버리고 이게 취하는 거 욕구거든요. 네. 행, 의도, 그다음에 식이라는 건 이거 묶는 작용, 하나로 묶는 작용. 그거를 이제 컵이라고 존재화시키고 손을 때렸다라는 문장으로 이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묶어버리죠. 근데 다 모든 게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근데 이거는 뭔지는 몰라요. 왜냐 알면 대상일 뿐이야. 모양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항상 부족함 없이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나라는 것도 나이가 어떻게 돼요? 41살이요. 41살이 아니지 이거지. 아. 진짜 나는. 네. 여기서 41살이라는 생각이 주입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학습된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41살도 아니고 0살도 아니고 100살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0살 아니면 100살 41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래 본래 면목은 진여 진짜 여여부동한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고 여기서 다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 소리도 싹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저절로 알잖아요. 저절로. 그게 귀에서 난다 저쪽에서 난다 이름 붙이기 전에 먼저 여기서 비추고 있잖아요. 있죠? 저절로 알죠, 이거는. 그래서 차를 마셔보고 차고 더운 줄 저절로 아는. 이게 차인지 커피인지 저절로 알아요. 이름 붙이기 전에. 그냥 뭔가 그냥 알아. 먼저 알아.
차고 더운 줄 먼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걸 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한바탕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상에 떨어져 가지고, 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지 아니면 생각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한 감각적인 거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따로 있는 무엇인 것 마냥 존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과 감각일 뿐인데 다 따로따로인 그 허망한 분별 의식일 뿐인데, 그래서 전오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비설신이 사유, 육식이 들어가고 자의식, 말라식이 들어가고 뭐 그거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중생 세계가 그렇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존재화시키고 있는데, 본래는 이 전오식이니 육식이니 말라식이니 뭐 아래아식이니 그 모든 것이 사실 이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나 뜰 앞에 잣나무가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까? 같이. 그렇죠. 근데 모양을 보면 다 다르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모양이나 가만히 있는 모양이나 뜰 앞에 잣나무가 다 이 하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말할 수 있겠어요? 설명하면 설명하면 이상해지겠죠. 네. 네. 설명하면 벌써 상에 떨어진 거라, 어떤 생각이나. 네. 그렇죠. 근데 벌써 그건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개그, 즉착, 입만 열면, 입 열자마자 곧 어긋났다. 벌써 이건 분별에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거든요. 뭘 가리키는지, 이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제 손가락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리키는 거라고. 이 자리를 확 긁어내고 있다고, 지금.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싹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이거라고, 이거.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알지는 몰라. 근데 이게 실감이 나야 돼. 실감이 납니까, 이거? 실감이 납니까? 네. 이 자리가. 네. 이거라, 이거. 실감이, 여기에서 이것도 비춰지고 있고, 이것도 비춰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진짜 0.0001초 만에 네. 내 손, 팔 생각이 확 떨어지죠. 해갖고 때리잖아. 도망가 마라. 이렇게 뭔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붙어나는 거. 그 습관이에요, 습관. 네, 그러니까. 생각. 근데 생각도 물론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반사인데, 우리는 이 직접적인 경험에 마음이 있지 않고 생각을 취해버려, 생각을. 네. 그게 우리 중생의 병이죠. 네. 그래서 생각 안에 생각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그 장애인 거거든요. 우리가 왜 괴롭냐면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갇히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 자신은. 왜냐하면 여기서 생각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어난 생각, 그걸 딱 취하면서 그게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41살에 뭐 창원에 무슨 어디 사는 누구야 이렇게 탁 틀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분별의 감옥. 근데 진짜 나는 그 모든 현상을 다 비추고 있는 이거 진짜 나. 왜 그러냐, 이 나라면 변하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변하는 거를 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육체가 언제적 육체를 나라고 하겠어요. 육체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1살, 2살, 3살, 4살, 지금 41살까지 왔는데 언제적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의 몸을 자기라고 하겠어요. 변하면 안 되거든. 나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몸은. 그래서 자기에 대한 생각도 자아감도 달라지잖아요.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되게 성공을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와 쫄딱 망했을 때 나는 같습니까?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 그럼 누가 진짜 나예요? 글쎄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나지. 그 성공한 나도 비추고 있고 쫄딱 망한 나도 비추고 있고. 그것도 어디서? 언제? 지금 여기서 몇 년도에 나는 잘 나갔었어. 몇 년도부터 나는 쫄딱 망했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생각에서. 그런 나는 없어요. 그 시기에 나도 없고. 여기서 일어난 이미지와 생각일 뿐이라는. 그 나는 망한 적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렇죠. 이거니까. 네. 진짜 변함없는 건 이것일 뿐이니까. 이거는 나이를 비껴가고 세월을 비껴가고 모든 어떤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그 사슬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뭐 바람처럼 이런 식으로 멋들어진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하면 안 돼. 깨닫고 얘기해야지. 근데 사실 그 말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것도 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은 그런 말을 해도 그때뿐이지 그런 식의 언어화된 그런 틀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든 해. 근데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때그때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일 뿐이에요. 요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가 이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이 이미지에 떨어지면 그거는 제대로 된 화두를 깨친 게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 이전에 이거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보려면 뭐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기 이전 보려면 뭐 내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어 하는 이것인 것이지 여기서 그 말에 갇혀버리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화두가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요. 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든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든 마상근이든 조주 무자든 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말에 떨어져 버리면 다 다른 게 되거든요. 근데 화두는 다 하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삼근 이거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조주선사는 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하는 이거고, 그 다음에 뭐 구지선사는 이렇게 손을 들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여기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끄덕끄덕 하는 것도 이 일인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이 세계가 다 펼쳐지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깨어 있기 때문에 다 비추고 있는 거죠. 변화무쌍한 것들을. 드러나는 거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순간 그때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라 하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하나다. 마스크가 이거고 안경이 이거고 머리카락이 이거고 컵이 이거고 이걸 다 모든 사물이 이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모든 현상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바로 이걸 가리키는 손가락. 달은 이 하나밖에 없어. 모양 없는 달 있잖아요. 이게 깨어 있는 거. 모든 경험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야.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다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거라니까.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진여심,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본래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게 불성이고 자성이다. 여기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분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기뻐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그 즐거운 마음.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분별에 떨어져 버리면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어떤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한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잡힐 게 있습니까, 여기에? 잡힐 거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있죠? 이렇게 깨어있죠? 깨어서 모든 상을 다 비추고 있죠? 이게 깨어있는 거울이죠. 거울과 같은 성품이다.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죽지는 않았어. 죽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하면 다 망상이거든.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이거 다 비춰진 것이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없다. 금강경에서. 근데 버스가 확 지나가도 이 자리를 확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이다. 이거. 뭔지
이거 있죠, 이거. 이 자체예요, 그냥. 이거예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여기서 생각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긋나 버려요. 근데 이거라, 그냥.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적인 어떤 타격이나 자극이 더 솔직한 거예요. 생각으로 굴리면 생각이 확 굴러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생각의 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직접적인 환기가 중요한 거예요. 환기.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경계가 확 떨어질 때. 그래서 이걸 뭐 챙긴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챙기는 것도 아니야. 망상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근데 하도 망상에 떨어지는 게 고질적이라서 한번 이제 탁 자극이 오면 탁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환기시키라 이거예요. 환기. 상에 속지 말라. 생각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생각에 속지 않는 게 가장 어려워요. 생각이 속지 않는 게. 생각하고 감정. 가장 극복하기 어려워요. 감각적인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 그 다음에 감정이 가장 어려워요. 정식이라 하거든요. 정식. 생각이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감정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야 해 나가는 공부가 사실은 쉬운 여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감정에 노예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노예였지. 우리 그거에 완전 구속받아서 살았거든. 처음에 마음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래요. 뭔 소리야.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었는데 내가 나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즐거웠었는데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래. 그거 받아들이는데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순식간에 일어난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 벌써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 감정이 확 우리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확 일어나는 게 느껴져. 그럼 우리 확 끌려간다고, 정신을 잃고.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힘을 얻게 되면 일어나는구나. 망상이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안 끌려가고 망상인 줄 보게 되죠. 아, 이게 분별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보여요. 이상하게. 그게 마음의 눈이 뜨이는 거야, 이게. 마음에, 이게 자기 마음의 내면에 마음의 눈이 뜨이면 보여, 망상이. 근데 안 뜨이면. 때리면 바로 누가 때리는구나 하는 것처럼 생각이 탁 일어나면 실천. 말로 뱉어야지. 이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더 자동화되다시피 하죠. 네. 그리고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었고 실천력이 있고 그렇죠. 빠릿빠릿하다 하고 실행력 있고 빠르고 눈치 빠른 걸로 그걸로 그렇죠. 했었으니까. 근데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니까 처음엔 그게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고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분리시켰다 그래야 되나?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거 안 받아들여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니까 한결 좀 수월할 거예요. 사는 것도. 바로 반응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빨리 반응하고 싶은 그 업력, 그게 습관성. 그러니까 깝깝해서 빨리 반응하고 싶은 마음과 그거 나 아니니까 잠깐 지켜봐 하고 싸우는 생각과 거네. 감정이랑 그냥 일어남이랑 맨날 이렇게 여기서 난리 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옛날에는 샥 이렇게 빨리 이렇게 탁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이게 생각과 감정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생각과 감정. 나 아니잖아.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하지? 막 생각 막 일어나고 있네 지금. 지금. 맞아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 약간 이런 어기적거리는 게 너무 또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봐봐요. 여기는 그 분별 세계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하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인 자리가. 어디 가서 말할 그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공부하는 데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이 한마음 요거 하나 이 본래 마음 하나를 잘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 뭐 그래서 옛날 사람은 수본 진심 그러거든. 수본 본래 마음 본 진심을 잘 지켜라. 그래서 일 없이 침묵하는 이유 사실 그것도 지킬 이유는 없는 거지만
이런 데 와서 말 잘하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 잘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뭔가를 막 알았으면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욕구에 시달려요.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응대해야 될 것 같은, 네. 표현해야 될 것. 네. 그게 오히려 자기 분별심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 밝은 사람은 알거든. 그 사람 말 안 하더라도. 말 잘해서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 연어가 자기 본래 고향을 찾아갈 때 물길을 역류하는 것과 같은 그 업력에서 이렇게 뭔가 그 업력은 이쪽으로 흐르려 하는데, 그죠? 네. 본래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강하거든요. 이게 힘이 크니까 마치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힘에 버거운 것 같은 그런 식의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자리에 딱 있다 보면은 이제는 이 끌려가는 힘이 약해지고 여기에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에. 본래 이 자리에.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자리에 있어야지. 어디 도 싸돌아다니지 말고. 네. 막 싸돌아다녔잖아요, 지금까지. 네. 엄청. 자기 집이 본처가 어딘지 모르고, 응? 자기 본래 집을 몰라. 본래 머물 자리를 몰라. 그래서 실자리를 하거든요, 여기. 네. 본래 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산로 들을로 막 돌아다니. 옛날에 그 미군이 선사의 시가 있거든. 봄을 찾아서 산과들을 돌아다니고 집신도 다 떨어졌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 봄이 집에 있었어. 봄 찾는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닌 거예요. 본래 여기 있었는데 한마음 일으키기 이전에 여기 있었는데 우리는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구하고 막 찾았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명상, 그 다음에 내면, 자기 사랑, 무의식, 잠재의식, 내면 아이, 전생, 최면. 계속 이렇게 그 유행 따라서 이렇게 계속 싸돌아다녔죠. 네. 근데 원래 이거 여기서 그 뭐 내면 아이, 뭐 시크릿, 체면, 명상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 아닌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림자 쫓아다닌 거야. 그림자 아닌 거를 찾으려고. 그게 다 여기에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원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된 원인을 찾아. 그것도 지금 계속. 또 제3의 집을 지은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부모라 하거든, 이걸. 이 마음을 부모라 하고 만상을 자식이라 해. 그러니까 자식 속에서 부모를 찾은 거지. 뭐 다 이거의 자식인데, 그 환상과 같은 그림자 속에서 진짜 배기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근데 거예요. 아쉬운 게, 그러니까 마음 공부 전에는 이제 세상적인 노력을 했던 게 아쉽고, 예. 일단 마음 공부한 뒤에는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찾아다녔는데 네. 다 아니네. 네. 어떻게 하지? 이제 네. 뭐 해야 되지? 예. 뭘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가만히 있으면 뒤처졌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목표가 뭔데? 인정받으려는. 그건 뭐 망상이잖아요. 네. 꿈속에 헤매 다녀서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에 속아서 돌아다닌 거 아닌가요? 그럼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알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아니,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피곤해.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피곤해. 피곤해요. 피곤해. 삶이 피곤해져요. 네. 이건가 하면 아니고 저건가 하면 아니고 이건가 하면 쉬질 못하는 거야. 네. 근데 진짜 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 쉬려고 여행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가만히 쉬면 되거든. 근데 여행 가는 게 사실 고달픈 거잖아요. 그게 노동 아닌가? 난 노동인 것 같은데. 쉬는 일을 또 하고 있어. 그냥 본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쉬어지고 사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게 왜냐하면 여기서 백날 해봐야 무상한 거거든.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꿈 같은 거를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도 안 한 거랑 똑같으지.
그게 지혜가 없어서 자꾸 돌아다니려 하는 거예요. 그 100년을 돌아다녀봐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0이라. 그러면 하겠어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0이면 0이면요? 네,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밥 가만히- 먹고 차 마시면 되죠. 아,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차 마시면 물 마시면 되죠. 그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갔다 오면 되고, 피곤하면 쉬면 되고, 딱 적당하게 요구에 맞게 살면 되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돈이 없으면 벌어오고, 있으면 쉬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이 꿈의 세계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으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딱딱 들어맞게 하게 돼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뭘 왜 하지? 나는 안 하는 게 쉬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걸 왜 하죠? 왜 해야 되죠? 즐거움과 만족? 왜 즐겁죠? 왜 즐거워요? 뭔가를 한 것 같아서? 네. 뭔가를 했는데 그거는 다 허상인데? 순간적인 분별인데? 머물러 있지 않은데? 그런 거랑 똑같아. 해변가에 가서 모래성을 막 쌓아놨어. 그렇죠? 그럼 파도가 확 밀려와서 싹 쓸어갔어.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현상계의 그 모든 일들이. 그러면 또 뭐 쓸려갔으니까 또 올려. 평생을 해도 나중에는 다 쓸려갈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하게 돼요. 아직 그게 완전히 명료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막 그동안의 그 관성 있잖아요. 해왔던 그 습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막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피고 싶은 것처럼, 안 피우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원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할 이유가. 그래서 그 하려는 그것 때문에 사실 쉬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몸에 배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서 안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쉬는 게 어려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평생을 하는 거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뭐 목은 마르니까 물은 마셔야 되고 배는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딱 그 정도 하면 되죠. 딱 뭐 어디에 뭐 뭔가를 하려니까 좀 필요하니까 딱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든 뭔가를 이루든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우리가 과하게 하지 않아요. 딱 그 당시 필요한 만큼만 하지. 그러니까 필요하게 살지를 않는다. 저는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이거고 안 해도 이거니까. 그게 진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진실을.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걸 알아서 죽도록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죽도록 하시면 돼. 그래도 결론은 뭐냐. 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단 1도 움직인 바가 없다라는 거. 진실을 알면 우리가 밸런스 있게 살게 되거든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진짜 뭐 치우치게 되죠. 왜냐면 뭐가 있는 줄 아니까 그거에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봐봐요. 이런 장식물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10캐럿이고 이거는 모조품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10캐럿. 여기 안 가겠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 시켓으로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미테이션이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네? 그냥 다 똑같네? 나조차도 똑같네? 라는 걸 알면은 막 그렇게 무리해서 그걸 잡으려고 할까요? 근데 이것이 딱, 이 역할은 뭐냐면 딱 그때 우리가 필요한, 공이지만 그때 필요한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 배고프니까 밥은 먹어. 물 먹는 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무상한 거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상이니까. 그래도 목마르니까 물은 먹어. 근데도 먹으면서도 이게 따로 진짜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인연이 그러하여서 인연이 요구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냥 살게 되지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진리야. 뭐 따로 이게 고정돼 있는 이것만이 변함없는가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다 녹아버려야 돼. 마음에 그 얼어붙어 있던 존재화시켰던 그 모든 고정관념이 녹여놔야지, 녹아야지 우리가 진짜 세상을 활개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자유롭게 걸리지 않고. 이겁니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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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 앞에 잣나무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뜰 앞에 잣나무라 했어. 근데 다 똑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는,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저는 뭐라고 하죠? 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냥 전체가 이거를 다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서 온 나와 세상이 출현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다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다. 그 생각, 느낌, 아니면 감정, 아니면은 뭐 감각적인 모든 요소들. 마음이, 그거 분별심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 분별의식들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난 그런 분별의식들이 뭐가 있는 거겠어요? 실체가 있는 거 있어요? 단지 생각일 뿐이고, 단지 그냥 느낌일 뿐이고, 단지 그냥 감각일 뿐인 것이지,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이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물은 마셔야 되니까 컵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공인 줄 알고 그냥 뭐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근데도 없는데 또 있어요. 그게 그래서 미묘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 아무것도 여기에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여전히 컵이 드러나 있고 하늘이 드러나 있고 땅이 드러나. 그래서 이게 참 불가사의하다 하는 게 그거예요. 참 실상이 불가사의하다 이게. 그래서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어. 모습은 있으니까 있죠. 근데 이 본래 본성은 없어. 그러니까 있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이게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거. 이게 있는 그대로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마상근, 이거, 컵. 몇 살이라고요? 몰라요. 이거. 제 물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현상적인 거를 묻지를 않아요. 선문답이 다 이걸 가리키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몇 살이에요? 그럼 몇 살인데요? 그럼 말에 떨어진 거죠. 그럼 몇 살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요. 아니, 그것도 아닌가. 뭐 지금 그걸 바라기는 너무 시기상조이고 하여튼 이것뿐이다. 여기에서 그 약간 미약하나마 뭔가 실감이 오고 이게 와닿으면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 해탈의 문이 열리니까 활짝. 근데 그걸 또 잡으면 안 되죠. 집착이 되잖아. 그렇죠. 놓아버려야 돼. 상을 놓아버려야 돼. 상을.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 이제 알아차리자. 그러면 그거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집착이 그렇죠. 되잖아요. 집착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고 요걸 가리키는 안내하는 법문을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꾸준히. 근데 이전과 다르게
잘 들릴 거예요. 답답하지 않게. 네. 네. 이게 더 잘 들리고 이렇게 와닿는 부분도 점점 이렇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분별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고 그게 안목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뭐가 안목이 열린다는 건 분별이 분별인 줄 이렇게 저절로 보이는 그 눈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눈이 이게 마음의 눈이 뜨인 거라 여기에 와닿았다면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잘 보일 거고 감정이 일어나는 게 잘 보일 겁니다. 저절로. 그러면 잘 보이면 안 속게 돼요. 그런 경계에.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 더 잘 보이겠죠. 더 미세한 것까지 다 잘 보이겠죠. 그러면서 더 부동이 돼요. 사람의 공부가 깊어지면 진짜 여기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철로 된 사람과 같다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무쇠로 지은 사람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게 다 물결이거든요. 어떤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상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 동하면 진짜 중심이 탁 잡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탈의 길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조건적인 그런 연습이고 공부인 거고 뭐 명상이니 뭐니 시크릿이니 그런 거는 그냥 꿈속에서 잠시 경계만 좀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본래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여기. 여기에 이게 진정한 자신이구나. 자기가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이게 돼버려야 돼. 몸과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건데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거죠. 나한테. 근데 예. 그렇게 강철 같은 사람이 되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때 돼보고 그럴까요? 말씀하세요. 아직 되지도 않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는 게 그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생각과 공부는 생각. 전혀 달라요. 네. 왜냐면 지금 망상으로 헤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부가 진짜 되면은 진짜 너무 활기차죠. 가볍게. 마음에 그 어떤 그 있잖아요. 그 삶의 무거운 짐이 확 내려진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죠. 지금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내가 참 무겁게 망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았구나라는 걸.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가벼워집니다. 점점점. 인생이 무거웠던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에 사로잡힌 그 무게가 되게 무거웠던 것이지. 본래 우리는 아무런 그 무게가 없어요. 체중이 몇이죠? 0g이야. 우리 존재의 무게는 0g이죠. 0g.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걸림 없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우리의 망상의 무게거든요. 망상에 사로잡힌 무게. 이것뿐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뭔지 이렇게 실감이 와닿습니까? 이거. 뭘 가르치는지. 예, 이거예요. 이제 요 신락 같은 거에 의지해서 완전히 그 삶의 모든 장애를 이렇게 뚫어내야 돼.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우주여행 티켓을 딱 받아놓고 우주여행 안 떠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해탈할 기회가. 이제 문은 열렸는데 문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와닿았다면, 이게 실감이 난다면 문이 열린 것일 뿐이지 문 안으로 지금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쑥 들어와야지 우리가 거기 비로소 해탈이 열리기 시작한다. 자유가. 지금까지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퍼펙트했다는 걸.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놔두고 내가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끝내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착각 속에서 간다는 것이. 사실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왜냐면 산다라는 것도 망상이고 죽는다라는 것도 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힘을 얻으시라. 꾸준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뒤에 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